요런 거 그리는 GJ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GJ입니다. 예, 몇몇 분들은 몇 번 봤었죠. 예, 그렇죠. 이렇게라도 인트로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 한 장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 학생 작품 6주차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나왔거든요. 되게 잘 나왔죠? 그죠?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가볼까요? 자,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오, 잘 나오지 않았나요? 요거 기존 박스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도로 찍혔는지 한번 볼까요?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면의 중앙 잡고 확장하는 것도 예전에 다뤘었죠.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짜잔, 요런 박스가 생기죠. 저 박스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축이 3개 있죠. 하나, 둘, 서이. 요거는 제 영상 회전편에서도 다뤘었어요. 첫 번째 박스에서 45도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박스가 생겨날 겁니다. 물체의 중앙은 그대로 있겠죠? 팽이처럼. 요 그림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요거 그렸던 학생하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른 학생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준 그림이 이 그림에서 다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그림 볼까요? 좌우의 각도가 똑같죠? 우린 앞으로 이 구도보다 다른 구도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물체만 회전할 거예요. 좀 전에 그림이 이렇게 박스를 확장한 다음에 지붕을 올린 그런 건물이었죠? 지붕이 이렇게 살짝 내려왔었어야 했네요. 어쨌든 요 집은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의 건물, 오늘의 구도. 짜잔. 예. 요 세 번째 박스는요, 예, 제 영상 회전편에서 다뤘었죠. 이렇게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사이에 그 좌표를 4번 찍고 선을 연결하면 그제서야 이제 45도 사이값 22.5도의 박스가 생겨나죠. 5대5 가르마처럼 이렇게 각도가 똑같은 요런 구도는 캐주얼에서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은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른 구도로 그림을 그려보게 될 건데요. 요런 박스죠. 그쵸? 요렇게 생겨먹은 박스. 특징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면이 다른 한쪽보다 월등히 넓네요. 그쵸? 이쪽은 좁고, 마치 정면과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같은 정류면체의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써 건물의 여기가 정면이 될 테고 그 옆에는 측면이 될 거다 라고 그림으로써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 우린 배경 원화가잖아요. 그쵸? 건물이 가장 예뻐 보이는 그런 각도로, 그런 위치로 자세를 취하게 해줍시다. 학생들은 투시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투시를 잘 배워서 물체를 자유자재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요런 각도로 이제 스스로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구도는 나쁘진 않지만 인물로 비유를 하자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느낌? 여러분이 만약에 캐주얼이 아닌 실사로 배경 뽀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건물을 조금 돌려주세요. 건물도 예쁜 자세를 취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자, 지지난 시간에 다른 학생이 그린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건 기본 건축 요소를 다뤘었고, 그 요소를 메인과 보조를 구분하여 그림의 리듬을 살리고자 했었죠. 그 다음은 그 건물에 생활하는 인물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인물에 걸맞는 컨셉 잡기는 우리가 계단을 한 번에 많이 껑충 뛰어넘는 소리였고요. 예. 우리는 차근차근 계단 한 칸 한 칸 밟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제 수업에서는. 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기능과 용도라는 수업이 더 있습니다. 예.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손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우린 그림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는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용도 편에서는 상점입니다. 상점. 배경에 꽃이죠. 꽃. 예. 상점. 네, 상점이라는 용도와 그에 걸맞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루게 되는데, 상점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볼까요?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이 전 뷰와 다른 점은 건물이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쵸? 조금 더 회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넓은 면적이 이 건물의 메인이라고, 또는 이 건물의 메인 진입로의 위치에 따른 예쁜 구도라고 이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측면이 될 테지고, 측면에는 이제 메인 진입로와 다르게 보조문이 위치하게 되겠죠. 후문. 예, 근데 이거는 학생에게도 말했었지만 여긴 너무 과하게 면적이 적어요. 네. 좀 늘려주자고요. 우리가 일반 주거와 다른 상점, 상점에게만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일단 간판이 있겠죠. 그쵸? 간판도 모양과 크기 또는 배치에 따른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지붕 위에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벽에 붙는 간판, 아니면 또 바닥에 설치하는 입간판, 뭐 배너 등등, 가로등에 설치하는 이렇게 배너 등등. 나중에 간판이 용도와 기능에 걸맞는 형태와 디자인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막 자연스럽고도 막 세련되게 스며들게 그리게 되는데, 그건 진짜 나중에 다뤄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니까 말을 타고 왔을 테니 이렇게 간이 마구간을 배치할 수도 있겠죠. 상점에 일단은 이렇게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부터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대, 진열대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산을 해야 하는 카운터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요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니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보통 카운터는 실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뭐 이런 야외 공간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늘막이에 천대기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학생이 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쵸? 사실 카운터와 진열대를 비롯한 구매 활동 집기들은 실내에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집기들을 굳이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는 배경 원활하니까요. 자, 이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야외에 있는 집기들은 이동이 가능해야 할 테고, 또는 이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나 그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나 천막을 설치해야 할 테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 좀 볼까요? 요런 판매 기능의 공간, 이 공간을 건물 안으로도 스며들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필로티죠. 필로티. 필로티가 뭐냐면
벽체 없이 기둥만 존재하는 오픈형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필로티. 이 영상 보시고 착각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옆에 그린 거는 그냥 구조물이고요. 지붕의 구조물. 필로티는 나중에 다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벽체 없이 기둥만 존재하는 오픈형 공간을 이따가 그려볼 거예요. 인터넷에 필로티를 검색하시면은 건물의 1층 전체가 기둥만 존재한 채 오픈되어 있는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리지는 않고 복도식으로 일부만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메인과 보조, 건물의 하중을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외곽 쪽에 굵은 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자, 한쪽을 벽으로 하고 한쪽을 통로형 필로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복도식 필로티. 자, 그림의 밸런스를 위해서 메인 기둥이 있었으면은 보조 기둥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얇은 두 기둥을 설치해 줬고, 그림에 리듬이 있어야 재미있게 나오겠죠. 제가 방금 요 한 줄, 요 그린 거는 뭘까요? 이 녀석은 보입니다. 보. 요 녀석은 보라고 합니다. 요 녀석도 건축 구조에 있어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구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혹시나 이런 공간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 보는 빼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깊숙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제 수업 중에서는 건축 스케치에서 불안 요소를 점차 줄이는 시간에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볼을 그리게끔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건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은 주변 건물들이 그래서 요 건물이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다시 이어서 우리가 층간 구분을 하는 메인 몰딩에 힘을 실어주자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호를 그리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힘이 실리게 돼요. 1층과 2층을 확실하고도 튼튼하게 구조적이나 미적으로 표현이 아주 잘 되고 있죠. 건축의 3요소 구조, 기능, 미. 이제는 기능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한 이유는, 이렇게 공간으로 오픈을 한 이유는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집기들을 배치하기 위함이었죠. 그쵸? 실내에 있었던 카운터나 진열대를 이렇게 필로티, 즉 오픈형 공간의 기둥 옆에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는 그늘막이, 천대기도 달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업시설이라고 보여지죠. 자, 이제는 민가가 아닌,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누가 봐도 상업시설입니다. 필로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2분의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복도 형식 필로티를 설치해줬고, 이런 동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계단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들은 계단을 2층으로 한 방으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겁니다. 기둥 옆에 이렇게 집기들을 설치할 수 있겠죠.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취직 때문에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쪼아서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NPC를 위한 설계를 할 겁니다. 이 다음 배워야 할 것들은 뭘까요? 이 수업 다음에 배워야 할 것들은 뭘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용도 융합, 공간 분리, 뭐 재미있는 동선, 뭐 그리고 형태가 게임성에 맞춰서 재미있는 형태로 탈바꿈 돼야 되겠죠? 할 게 너무 많죠. 요 건물은 무기 상점으로 하기에는 2층이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서 용도 융합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1층은 상점, 2층은 여관이 되겠네요. 요렇게 뭐 난간 같은 데다 이불을 이렇게 걸쳐 놓을 수도 있겠고, 햇빛에 말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공간 분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재미있겠죠. 재미있겠죠. 동선도 재미있겠고. 할 것들은 너무 많아요.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NPC를 위한 건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